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영장 기각을 자신했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 전 대표에게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판단의 배경 또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흐르게 될지 먼저 살피고 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요 긴 피의자 신문 받았고 오늘 새벽에 구속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먼저 법원은 구속의 이유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금품 수수에 어느 부 정도는 이제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 인정이 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건데요. 예. 이 사건은 결국은 범죄의 증거, 그러니까 범죄 자체를 이제 소명할 수 있느냐, 유죄로서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예.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참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정당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에서 매수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주거나 사고 팔고 뭐 매감 매직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 정당법을 위반해서 당내 경선 당시에 돈봉투를 만들어서 수십 명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어 있고요. 정치자금법은 외곽 조직인 그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라는 곳을 통해서 먹사연이라고 네, 그러고요. 그 예.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는 정치자금을 다수 이제 수령했다. 7억 6,300만 원을 수령했다. 또 그 중에 일부 4천만 원은 특별한 청탁, 그러니까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뇌물죄가 적용된 사안이고요. 예. 이 뇌물죄가 범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4천만 원을 수수하면 대부분 실형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됐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뇌물의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영장 발부를 자신했던 것 같고 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관련자들이 지금 송 전 대표한테 뭐 지시를 받았거나 공모했다라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지만 예. 다른 증거로서 검찰이 충분히 유죄 입증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라면 송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만 그래도 법원이 봤을 때는 지금 검찰이 수사 제대로 좀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봐도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범죄의 소명이 있다. 범죄의 소명이 있으면 이 정당법, 정치자금법, 뇌물죄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제명이고요. 예. 특히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뭐 당내 경선할 때 실비 차원에서 현금을 전달했던 과거의 전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나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정당 민주주의를 돈봉투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어떤 사회 경각심을 줘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재판부로서는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문제되면서 수사가 개시됐던 것인데 예. 이 녹취록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시간으로 녹음된 것이 확보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예. 그 증거들로서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을 수밖에 없다, 공모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지만 뭐 녹취 방송으로도 좀 많이 나왔고 뭐 그렇죠. 자, 송 전 대표 지금 그런데 지금 기사 쓰다 보면요 이렇게 뭐 영장실치심사, 영장심사 이렇게 할 때 보면 뭐 기계적으로 저희들 기사 쓰다 보면 많이 하는 얘기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주 우려 걱정은 법원이 안 하더라고요. 전직 당대표라는 신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 5월에 뭐 직접 한번 나와서 그런 겁니까? 뭐. 보통 중형이 나오는 피의자 피고인들은 도망가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있죠. 근데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인물이거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명예욕 때문에 명예심 때문에 도망가는 일은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 사건에서 도망갈 염려는 문제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번에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법원이 본 것은 예, 기억하시겠지만 파리에서 들어올 때 휴대전화가 어떻게 보면 뭐 소위 안에 빈통
휴대전화, 깡통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기존 예. 거를 교체해서 새 휴대폰을 가져와서 전달을 했으나 그 행위 자체가 그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그 즈음에 먹사연의 어떤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정황 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이 나왔고 또 세 번째로는 송 전 대표가 관련자들에게 이제 전화를 한 부분 참고인들에게 전화한 부분도 말을 마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송 전 대표는 그래도 수사 과정에서 나랑 관련된 사람들의 안부도 못 묻냐 이렇게 지금 방어권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현직 변호사시죠? 뭐 형님도 뭐 유명한 법조인 가족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난번 검찰 조사 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게 이번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요? 묵비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형 기준이나 이런 데 묵비권을 행사한 점을 양형 요소로 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니까 예. 다만 묵비권을 행사했다기보다는 행사한 게 불리한 게 아니라 예.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계속 부인하는 행위. 이거는 반성 없는 태도로 이제 적힐 수 있거든요. 양형 기준상. 그래서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어떻게 보면 진술을 회피한다. 이거는 이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서요. 예. 송 전 대표가 이제 1, 2심, 3심까지 가실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예. 일부라도 자백하시는가. 지금은 송 전 대표 측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다 못 보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기소 단계에서는 열람복사해서 이만한 증거 기록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증거 기록 다 보고 이거는 무죄받기 어렵다. 그러면 자백으로 이제 선회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그래서 일부라도 자백하는지 여부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기자들은 이게 심정적인 거, 기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감정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법조인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증거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군요. 그러니까 항상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그 예.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까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예. 주장과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판사가 판결문을 못 쓰는 주장은 사실은 할 필요도 없는 주장이죠. 네.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요. 그 검찰에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가서 나 조사 받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분이 막상 검찰 가서는 묵비권 행사를 했다고 하길래 그게 법원이 봤을 때 좀 기분 나빠서 그러지 않았나. 근데 눈에 보이는 전략이긴 해요. 수사 초기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나 관련자들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증거가 상대적으로 빈약해서 그때 조사를 받으면 송영길 전 대표는 더 유리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검찰이 증거를 막 제시해서 이거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뒤늦게 이제 출석 조사했을 땐 이미 관련된 분들이 구속 기소되거나 불구속 기소돼서 이미 증거가 거의 대부분이 확보된 상황. 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에 들어가 봐야 검찰은 이미 기소할 것이 답이 정해져 있고 내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줄 리가 만무하고 예. 그러니까 진술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법원도 뭐 비슷하게 알고 뭐 이렇게 갔다 이런 말씀이신데 송영길 대표가 한 말 중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치적 8억 2천만 원 수수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은 지지만 법률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지 또 법률적으로 모르는 이건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범행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 전 대표의 일관된 주장은 이 먹사연으로부터 이제 받은 정치자금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절차로 들어왔다가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먹사연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이게 뭐 거액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횡령해서 빼서 내가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내가 잘 알 수 있는 이치에 없었다. 예. 나랑 먹사연이라는 조직을 분리하는 거죠. 예. 분리하면 내가 잘 알지 못했는데 그럼
것처럼 내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죄의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잘 몰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 이 소각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나는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2천만 원씩 이렇게 쪼개서 후원금 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이제 법원에서 범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전후 경위상 이걸 알 수 있었던 정황들이 이제 포착이 되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잘 몰랐다라는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니까 정치적으로야 책임을 지지만 법률적으로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치적인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많은 정치 자금이 사실 손 전 대표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손 전 대표를 위한 조직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다가 돈봉투 사건도 일어난 것이고 최종적인 어떤 수혜자이기 때문에 예. 그건 내가 나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더 키우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이 돈도 보내고 불법적이지만 정치자금도 보내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건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예. 하지만 나는 불법적인 일에 구체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다. 아랫사람들이 했다. 뭐 이런 아랫사람 또는 지지자 또는 뭐 외곽 조직 사람들이 했다는 주장입니다. 예. 뭐 법률적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나요? 나는 사용자지 피용자 책임이다. 뭐 비슷하게 들어도 되는 겁니까? 뭐 쉬운 말로 법률적 요구는 아니고 자가 발전, 직원들이 자가 발전했다. 나는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나한테 보고된 바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일단은 공모에 대한 유죄의 증거를 송 전 대표 측이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깨트리지 않는 한은 예. 굉장히 그 객관적인 증거인 그 녹취록과 어떤 노트 같은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이걸 하나하나 깨트려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뭐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수사요. 돈봉투 수수 의혹 받는 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또 여러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수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는 대부분 이제 금액을 다투시는 분은 있을지언정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죄가 나올 것은 명확하고요. 양형이 어떻게 나올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강래구 전 감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고요. 윤관석 의원은 검찰이 5년을 이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다른 뭐 10억 원대 수수까지 해서 이미 징역형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 여기서 드러나 이제 증거 기록이 송 전 대표의 어떤 형사 재판에 모두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실제 그 기록들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뭐 다양하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오늘 새벽이었죠. 새벽에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 구속과 관련한 얘기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